네, 오늘 라이브 스테이션에선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부터요. 이번 보궐선거 얘기 결과에 대한 후폭풍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보궐선거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긴 한데 민주당이 낙승한 배경, 국민의힘이 좀 못해서일까요? 민주당이 잘해서일까요? 국민의힘이 못해서가 제일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용산 선거였잖아요. 용산 선거. 네, 그러니까 정말 대법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김태우 후보를 대통령이 사면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공천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고 또 아예 무공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원인 제공자를 3개월 만에 사면시키고 바로 후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용산 선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집권당이 안 된다 하고 그 김태우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용산 출장소답게 그냥 김태우 공천을 해버린 네. 거죠. 이게 제일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산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책임은 사실 국민의힘보다는 용산이 더 큰 거죠. 용산 선거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아까 잘했다고 살짝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잘했으면 뭘 잘했습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후보에 네. 경찰청 차장 출신을 붙인 게 잘한 겁니까? 뭘 제일 잘한 겁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공천이었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해서 승리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전반적인 상황이 이 정권 심판론 혹은 정권 견제론 이것이 관통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공천이었고 하지만 절대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보궐선거에서 예상보다 좀 크게 승리했잖아요. 표정 관리에 일단 들어갔고 흔히 좀 승자의 저주라고 하잖아요. 승리에 도취했다가 내년에 뭐 독이 될 걸 우려한 거를 좀 감안한 것 같은데 뭐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언제까지? 뭐 그럴 수는 없죠. 이 보궐선거 승리가 총선 승리를 예약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은 2012년 총선 전에 민주당이 졌어요. 보궐선거에서 2011년. 그러니까 총선도 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경우, 네. 그래서 보궐선거가 총선에 이제 풍향계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네. 반면에 2015년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졌어요. 네. 그런데 16년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한다는 그런 예측을 뒤엎고 민주당이 일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의 선거를 치르는 그 정당의 모습, 이게 막 드재비를 하거나 막 공천 파동이 오거나 뭐 소위 말해서 진박 감별 뭐 이런 걸로 그렇죠.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의 정책, 전략, 또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징표죠. 그래서 보궐선거가 꼭 총선 승리를 예약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각 정당이 이긴 민주당도 지금 부족한 게 뭔지를 잘 성찰을 하고 내놔야 됩니다. 그게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견제 기능을 하고 일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국민의 이제 민심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당내에서의 갈등이라든가 분열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통합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의 남은 숙제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궐선거 승리가 곧 총선 승리로 연결된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 정권 심판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은 총선 승리가 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가야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요. 정권 심판이나 정권 견제 이것은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당은 국민들의 그런 민심이 소위 이제 심판론 같은 것들이 이제 비등해지고 총선을 이제 관통하게 되면 뭐 항상 그랬어요. 집권당은
심판 투표예요. 심판 투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교적 투표라고 하죠. 출범한 정권이 잘했느냐. 그럼 못했으면은 심판 투표, 회고적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그 야당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민심이, 네. 심판론은. 그런데 야당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러다가 이제 엎어진 경우가 2012년이에요. 그때는 민주당 압승이 예상이 됐는데 민주당이 사실 선거 치를 때 정책이라든가 또 내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뒤엎고 이명박 정권 마지막 때 치러진 총선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등했겠어요, 정권 네. 심판이. 그런데도 민주당이 졌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할 일이 무엇이냐. 네. 첫 번째가 심판론이 비등하더라도 첫 번째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 예. 지금 민주당이 그 정책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야당이었죠. 그때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래서 소위 이제 산무일반이 야당에 의해서 제기가 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택도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받았어요. 무상보육을. 이런 것들을 지금 민생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는지 이게 지금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총선 때 반드시 총선을 관통하는 야당의 킬러 컨텐츠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이 있어야 된다. 대표 정책이. 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통합이죠. 통합.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부에서 드자비하고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당이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아시다시피 친명 비명, 그렇죠. 소위 가결파, 색출해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걸로 이제 좀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통합할 네네. 것이냐.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최소 의석이거든요, 현재. 네. 최소 의석이라는 얘기는 비례대표 빼고 90석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국민의힘 황금 지역구에서 당선된 분들이 지금 의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 출신도 또 용산발 공천도 예고되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 현역 의원들하고 투입되는 이제 낙하산 공천이죠. 이거하고 이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과제들이 다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아까 통합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표 던진 5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징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가결표 던진 의원들 그냥 안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그런 메시지를 명료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가결표 던진 분들을 색출할 수도 없고 5명이라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내가 가결표 던졌다고 아예 그냥 얘기한 의원들도 속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것이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색출도 불가능하고 당론도 아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당 행위 내지는 징계의 사유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결표를 던졌는데 밝히지 못한 분들, 그럼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가 당의 통합을 위해서도 메시지를 명료하게 해야 되죠. 작은 차이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징계 이런 게 말이 되냐? 자신이 소신에 따라서 이 투표를 한 거고 그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고요. 아마 이제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이제 강성 발언을 하는 네. 의원들, 소위 외상값 받아야 된다. 네. 이렇고 이런 움직임을 가진 의원들이 오히려 공천이나 이럴 때 하나의 그 전략적으로 불리할 네. 수가 있어요. 민주당은 항상 반당권, 반노, 반문했던 그런 의원들은 무난하게 공천을 받았고 오히려 당시에 당권을 쥐고 있던 분들의 이제 측근 혹은 핵심 의원들을 어떻게 읍참마속할 거냐. 이것이 이제 혁신의 이제 기본 방향이었거든요. 저도 불출마 선언을
문재인 대표 당시에 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명계 속간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이 중도층을 확장을 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네. 그런 총선에서 오히려 타겟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과거 사례를 보면 잘 네. 좀 참조해야 될. 알겠습니다. 이제 뭐 친명계 비명계 갈등 뭐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뭐 분당 얘기까지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뭐 막아야 될지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분당 요인이 없어요. 지금 선거 있는 분당 요인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게 되려면 소위 말해서 뭐 대선급 지도자 혹은 대중적으로 지지를 일정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왜 당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 명료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계층이든 혹은 지역이든 일정 정도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 세 가지가 다 없기 때문에 별 일이 없다. 예, 분당 요인이 존재를 하지를 않는 거죠. 아까 이 킬러 콘텐츠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어쨌든 선거 이겼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지면 이재명 대표가 정계 은퇴감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다가 지면 정계 은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 지금까지 막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킬러 콘텐츠만 있다면 민주당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금 이례적으로 낮잖아요. 과거 대통령에 비하면. 네. 집권당은 대통령의 그늘에서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낮으면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야당은 이런 이제 국민들의 이제 심판론이 더 비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2말 3초, 20% 후반대, 30% 초반대로 간다고 봐요. 총선 전에. 그러면 야당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론은 국민이 만들어주는 거고 그 여론이 비등하게 되면 유리한 환경이 되죠. 그러나 저 정당을 일당 만들어주는 거 이거에 신뢰가 안 간다. 그러면 이게 엎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2012년 선거라는 네. 거죠. 그래서 킬러 콘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민주당 내에서 공천이라든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혹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면 이게 심판론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이 길어갖고 마지막 질문이 아마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질문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어쨌든 여당은 물론이고 이번 선거가 대통령실과도 연관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용산 선거라도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정무수석 지내던 분이니까요. 내가 지금 대통령실에 있다면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뭐 조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정말 겪어보지 않았던 선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사면시켜서 바로 공천 줘서 내보내면 이거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당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것을 막아내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례적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책임져야 될 번지수가 애매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이건 뭐 용산 이건데 왜 국민의힘이 책임지냐 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저도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때 22년이죠. 그때 서울시장 선거 지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제가 선임 수석이기 때문에 사퇴한 게 보궐선거 패배예요. 그게 여당의 모습인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이례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뭐 총선까지 갈 길이 좀 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전망 또 맞는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최재성 전 수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